가설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사다리에 대한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설 통로 중 사다리의 안전 기준은 먼저 사다리의 구조가 견고해야 하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고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는 것이 좋으나 고정식 사다리의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문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 업체의 본사 등에 설치된 안전전담 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은 첫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출장비 전액, 비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50%, 작업 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안전시설 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난간, 추락방어망 등 안전시설의 구입, 임대 및 설치를 위한 비용과 용접 작업 등 화기 위험 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 임대 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보건진단 비용으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 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보건 교육비입니다.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 비용인데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필요한 비용과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품 구매, 휴게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여덟 번째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된 본사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 수행 관련 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문제: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첫 번째로 타설 순서를 계획에 맞게 준수해야 하고 두 번째로 작업 전 거푸집이나 동바리 등의 이상 규모를 확인해야 하고 작업 중에도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확인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표준 시방에 따라야 하는데 보통
1시간에 2m 이하로 타설을 진행합니다. 넷째, 손수레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운반하여 거푸집에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하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콘크리트를 한 곳에 집중 타설할 경우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분산 타설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바이브레이터 등의 진동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붕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fail-safe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건설 현장 적용 사례는 뭐가 있나요? 답변, fail-safe는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 시스템의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나더라도 어느 단계까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바로 재해로 직결되지 않는 기능을 말합니다. fail-safe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fail passive입니다. 기계 부품이 고장이 나면 장비의 운행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fail active입니다. 부품의 고장 시에 기계는 고장 경보를 울려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짧은 시간까지는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셋째는 fail operational인데, 기계가 고장이 나도 추후 보수를 할 때까지 안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로는 엔진 및 발전기의 병렬 운전으로 인해 하나의 기계가 고장 나더라도 운전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고, 2개 이상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사용으로 각 건설 기계 및 차량 장치 브레이크 기능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승강기의 조속기나 교류 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 또한 적용 사례입니다. 문제, 온열 질환이란 무엇이며 예방 대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온열 질환이란 외부로부터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발된 열 경련, 열 탈진 또는 열상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한 건강 장애를 말합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체감온도 정보를 활용하여 진행을 하는데, 최고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이나 차양막 등으로 그늘을 만들고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의 비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실내에 시원한 휴게실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근로자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민간군을 확인해야 하는데, 과거 온열 질환 경험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보호복 등을 입고 작업을 하는 사람, 만성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여 온열 질환 발생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고 온도가 33도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가 발령 시에는 매 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고,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옥외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군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냉 장구를 준비하여 필요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 온도가 35도 이상이거나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하고,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민간군인 근로자들은 옥외 작업을 중지시키고 보냉 장구를 적극 사용토록 합니다. 최고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 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문제, 지게차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우선 지게차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여 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헤드가드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헤드가드의 기준으로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에 2배 값의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합니다. 상부 틀의 각 계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하고 헤드가드는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않은 지게차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팔레트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앉아서 운전하는 지게차의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문제: 곤돌라란 무엇이며 작업 시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가요? 답변: 곤돌라란 작업대 승강장치 및 그 밖의 부속물로 구성되고 로프 또는 강선에 매단 발판이나 작업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해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주로 외벽 공사에서 사용합니다. 작업 시작 전 곤돌라의 안전장치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는 곤돌라 상승 시에는 지지대와 운반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에서 50cm 하단에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인 이상의 작업자가 곤돌라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신호에 의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작업은 운반구가 정지한 상태에서만 실시해야 하고 탑승하거나 탑승자가 내릴 때에는 반드시 운반구가 정지한 상태에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작업 공구 및 자재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운반구 안에서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곤돌라의 지지대와 운반구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곤돌라를 횡 이동할 때에는 최상부 또는 최하부에서 횡 이동해야 합니다. 벽면과 운반구가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필요한 경우 운반구 전면에 보호용 고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초당 10m 이상의 강풍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 시 충전전로에 절연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등의 감전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종료 후에는 정리정돈을 하고 운반구를 최하부 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후 모든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문제: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답변: 타워 크레인을 자립구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지할 벽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벽 지지 방식은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를 하고 서면 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 구조, 건설 기계, 기계 안전, 건설 안전 기술사 또는 건설 안전 분야 산업 안전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서 설치하거나 기종, 모델별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지지되도록 해야 하고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 지지 방식은 와이어 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해야 하고 와이어 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4개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같은 각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클립이나 샤클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해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설치할 와이어 로프는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